과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의학 박사시며 말씀운동에서 오래 연구하신 곽경도 집사님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 밝은 얼굴들 뵙고 또 평소에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런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볼 게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영적 전쟁이라면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죠. 등장하고 우리가 늘 이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뭐 음녀 권세, 짐승 권세들 간의 전쟁, 또 내 안에서는 항상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뭐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사단이 성도를 언제나 유혹하려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과학의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진짜 누가 뭐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우리 그 몸 속에 또는 뭐 역사 속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나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인체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누굽니까? 남희석 씨하고 남희석 씨 아버님입니다. 그죠? 너무 같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대체로 이제 뭐 자녀분도 있고 손자분 있는 분도 있는데, 나 보면은 너무 똑같습니다. 그죠? 너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내 씨를 확실히 물려받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죠?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DNA라고 하는 엄청나게 그 작은 분자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화학 반응을 해서, 복제를 해서 그렇게 얼굴도 담고 성격도 담고 몸도 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분자 하나하나가 치열하게, 치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를 우리가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생화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슈퍼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100만 배 정도 뭐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암호 같은데, 그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그 반응 경로 같은 걸 적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게 전부 다도 아니고 일부를, 인간이 알아낸 일부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세포가 한 30조 개에서 한 100조 개까지 뭐 대체로 한 30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30조 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그 중에 한 개의 세포, 그 중에서도 세포막, 세포 껍데기, 세포막에 대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콩나물 같이 생긴 거, 요게 하나의 분자입니다. 그죠? 분자인데, 요게 뭐 분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돌아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치밀하게 돌아가지 않고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닮은 자녀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역사, 고대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뭐 헬라, 로마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건국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미리 예언해주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습니다. 그죠? 내 몸속에 있는 이러한 그 분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우주, 그죠? 우주 환경.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태양계 같은 경우에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고 너무 가까운 수성 같은 데는 사람이 못 삽니다. 여기 수성, 금성 이런 데는 한 온도가 한 500도 됩니다. 금성 표면은 한 500도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토성이나 뭐 이런 데 딱딱한 행성도 아니지만 너무 추워서 또 살 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너무 떨어지면은.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는 딱 정확한 사람이 살기 좋은 거리에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지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걸 뭐 골디락스 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 특별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만 어떻게 달랐어도 이 지구나 뭐 목성 이런 행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상수, 중력이 조금 크거나 뭐 조금만 작아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중력이 조금 더 컸다 그러면은 뭐 땅에 붙어서 살아야 되죠. 거의. 땅에 붙어서 살아야 돼. 중력이 너무 작으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잘못 뛰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뭐 빛의 속력이 뭐 얼마나 된다. 또 원자들이나 분자들의 그 서로 결속하는 힘이 얼마나 된다. 뭐 수소 결합 세기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필수적인 조건이 한 150까지 됩니다. 150까지가 조화롭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미세하게 지구와 이 생명체가 조정되어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도 되면은 와 진짜 신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찬양할 만도 하죠.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어떤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인간이 지금 존재하니까 이런 걸 관측하기도 하고 알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참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작는가 하면 이 테이블 위에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이 바로 섰는데 그 위에 배구공이 얹혀져 있고 그 배구공 위에 애기가 기어다니고 있고 그 애기 엉덩이를 오리가 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될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하여튼 엄청 작겠죠. 엄청 작은데 이거보다 이 150가지가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명체로 존재할 확률이 훨씬
수억 배, 수천억 배 더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그 희박한 확률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이 땅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케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사람을 거주하도록 이 모든 것을 조정해 가지고 우주 상수도 일정하게, 빛의 속도도 일정하게, 뭐 수소결합 크기도 일정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우리 지구를, 우리 땅을, 우리 우주를, 또 우리 몸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것 중에 우리가 딱 살기 좋은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체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우주 환경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뭡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중에 나는 예수님 소리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속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인체만 그렇습니까? 꽃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파리의 그 날개만 봐도 신비롭습니다. 미시세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박사가 무슨 이야기하고 스티븐 호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노벨상 주고받고 위대한 학자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상 주고받고 하면서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국한된 주제 하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 또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직접 지으셨다는 거, 이런 게 진리죠. 그죠? 성경에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자, 이것을 거짓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거짓의 것이라고 하면 뭐냐? 빅뱅 이론이라든지 동일 관성설이라든지 진화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변에 그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시계가 있는데, 시계 이렇게 안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인체보다는 훨씬 덜 복잡하지만, 시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보통 웬만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해변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시계는 오랫동안 파도가 밀려와서 저절로 만들었다. 뭐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대단한 박사님들이나 학자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절로 파도가 밀려와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 이 시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다 깨졌네요. 이게 이게 화면이 이게 좀 깨지네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파도가 밀려와서 또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연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부르기로 합시다. 그럼 뭐 자연주의라고 하면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살자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창조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뭐 다른 존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그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지구에 있던 산과 골짜기 이런 게 만들어질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지질학 분야에서의 자연주의지요. 동일 과정설이라든지 화학 진화론이라든지 생물에서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에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은 뭐 창조나 격변설이라면 이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뭐 이렇게 조그맣게 물이 넘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가 엄청난 그 변화를 일으켜서 격렬하게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라기보다도 노아 격변설이라는 게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설계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뭐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거북하니까 뭔가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죠. 그래 지적 설계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창조과학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는 이게 DVD로 봤는데, 요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DVD에 있는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과학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고, 그 지적 설계 이론은 뭐 기독교인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지적 설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논문도 내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뭐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인데 그 지적 설계 이론을 이제 주로 많이 주장하는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승인하고 안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그거 했다고, 그죠? 이 사람은 사무실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자, 이 사람은 수업 시간에 지적 설계론이 있다 이 정도만 언급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가지고 뭐 어떤 대학에도 취업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이분은 이제 의사지요. 의사. 진료를 하는데 반드시 진화론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뭐 지적인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 엄청나게 그 센 퇴진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놀라운 그 비난을 받고 병원과 학계에서 기피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은 그 종신 교수입니다. 종신 교수고 뭐 이렇게 쫓겨나고 할 염려가 없죠. 종신 교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적 설계론하고 관계에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알려지니까 연구비가 끊기고, 그죠? 학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신 교수니까 쫓아낼 수는 없죠. 자, 이 사람은 이제 행성을 발견한 그런 그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인데 지적 설계에 대해서 이제 책을 냈어요. 책을 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고 종신 교수직에도 뭐 탈락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이분 뭐 박성진이라는 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관 되려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이비 과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뭡니까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사이비 과학자라기보다는 그냥 뭐 바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 지적 설계론 설계자가 누가 뭐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이비 과학자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고 자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연구비를 차단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고백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주장한다고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런 이제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실제로.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생각한다고 따돌림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과학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빅뱅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일 과정설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벌써 따돌림을 받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재현할 수 있는 과학 이런 게 뭐 산염기가 만들어서 중성이 된다든지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사람은 세포로 구성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우주가 빅뱅으로 생겼다면 빅뱅이 옛날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는 않죠.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이런 거 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런 거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회적 이렇게 인 거를 역사과학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실험과학,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을 역사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은 실험과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리나 화학, 공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역사과학은 뭐냐, 빅뱅 이론, 동일과정설, 진화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단은 이 실험과학이 아니고 역사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과학의 특징이 뭐냐? 누구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주가 빅뱅 된 거 본 적이 있는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역사과학의 특징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빅뱅 그림이라든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이거 실제로 사진 찍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겁니까? 상상해서 그린 거지요,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상상해서 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이론하고 지금 빅뱅 이론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죠?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진화론하고 오늘날의 진화론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진화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 진화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역사과학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반대되지만 로만 가톨릭은 이거 다 인정합니다. 교황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는 사자 앞에서 서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한테 또는 뭐 주위 친구들한테 뭐 빅뱅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또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따돌림 당합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김성진이라는 분이 언론으로부터 사이비과학자 바보 소리 듣는 것처럼 그런 소리 듣습니다. 위태위태한 지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제 바보 소리 듣기 싫겠죠, 그죠?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빅뱅을 통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학문들은 전체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죠? 물리적 자연주의가 기초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자연주의, 지질학, 화학, 그 다음에 생물학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학문 분야인데, 자, 물리적 자연주의는 물리적 자연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주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적 자연주의가 받아가지고 그 원리대로 기체가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별이 생겼다. 그죠? 그런데 지질학적 자연주의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별의 찌꺼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지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성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화학적 자연주의가 그걸 받아가지고 몇 가지 기체가 막 그 번개나 이런 스파크를 통해서 유기물이 되고, 그죠? 그 유기물 분자가 계속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었다까지 자연주의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자연주의 분야가 있는데, 물리적 자연주의부터 우리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핵발전소지요. 그 핵발전소, 핵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사실대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핵발전해서 뭐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화력발전이 제일 많지만, 이런 것들은 그 뭐 핵발전을 하는 핵분열 반응이죠.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E = mc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이 E는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가 매스, 물질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됩니다, 이거는. 그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E는 MC 스퀘어라는 그런 물리적 사실이 있죠. 물리적 사실이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빅뱅 이론이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허수 시간일, 이제 T는 I의 타우라고 이래가지고 허수 시간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죠.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인데, 뭐 이거에 의하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제 알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사실들을 놓고 보면은 E = MC 스퀘어는 이제 어떤 근거를 제공하느냐. 우주가 무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로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었잖아요. 근데 에너지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는 어디 있었냐 하면은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무에서 창조됐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빅뱅 시점에 모순이 없게 이제 수정할 때 사용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가 지속적으로 팽창한다는데 이 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들은 잘못이 없어요. 잘 맞습니다. 이건 뭐 맞죠.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과학에 속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그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죠? 자, E = MC 스퀘어라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누구나 뭐 해보면은 똑같이 유도되기도 하고 실험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에서 저절로 이렇게 됨으로써 E = MC 스퀘어이기 때문에 무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고 뭐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비약시킵니다. 그죠? 요런데 물리적 자연주의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까? 왜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보니 빅뱅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천문학적 자연주의를 한번 보면은 요걸 받아가지고 자 먼저 이제 빅뱅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데 이제 지금 현 상태의 이제 우주의 은하들이 요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요렇게 됩니다. 또 10년 후에 요렇게 됩니다. 또 1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좁아졌다가 10년 전에 또 이렇게 됐을 것이고 10년 전에는 또 이렇게 됐을 것이고 또 그 전에는 이렇게 됐을 것이고 아주 오래 가면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뻥 터져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쉽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주가 이 팽창하고 있는 사실, 우주가 이 팽창한다는 것은 실험과학이나 관측과학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이 관측이 됩니다. 관측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씻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차일 같으면 왜 우리 시장 가면은 그늘지라고 이렇게 시커멓게 뭐 치는 거 있죠. 그늘지라고 뭐 치는 천막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죠? 자, He sit enthroned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영어 발음이 영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기합니다. 땅의 원에 그 위에 앉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이사야가 성경 기록된 지가 뭐 굉장히 오래돼요. 3000년 정도 됐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죠? He stretched out the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retch out은 뭡니까? 이 stretch라는 것은 이 늘이다, 늘어지다, 신축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쭉 늘었단 말입니다. 팽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뭐 spread them out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리면?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쭉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팽창을 얼마든지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봤는데 중력장 방정식에서 우주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빅뱅의 여기 상상도입니다. 그죠? 상상도인데 여기 보면은 뭐 빅뱅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뭐 점점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뭐 이런 것들이 뭐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서 보실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모여가지고 점점 커져서 은하계도 되고 별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이 빅뱅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근거는 없지만, 그죠? 그리고 극도로 작은 것들부터 생긴 겁니다. 그죠? 작은 것들이 점점 모여서 커졌고 그게 기체를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1세대 별이 되고 1세대가 별이 모여서 한참 오래 살다가 그게 이제 뻥 터져서 다시 이제 우주 공간에 흩어졌다가 그것이 다시 모여서 2세대 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작은, 그죠? 우리 하여튼 먼지 티끌보다 수십억 배 작은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모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모이려니까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죠?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굉장히 작은 것들, 뉴트리노라든지 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모여서 은하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빅뱅의 상상도인데 이 초기에 여기에 지금 처음 우주에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 초기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입자들이어야 됩니다. 그죠? 작은 입자들이어야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수소나 헬륨 같은 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만일 그 이상의 것들이 관측된다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이 끝에 있다고 치고 멀리 관측하면 이까지 관측이 됩니다. 그죠? 이까지 관측이 되는데 이때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측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은하나 뭐 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저기 뭐 더 잘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관측 사진인데 요게 처음 요게 이제 5억 년
우주가 만들어진 지 빅뱅 이론자들은 137억 년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물질이 없었고 약 한 5억 년 지났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벌써 여기에 은하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무슨 관계냐 하면은 벽돌과 저택이 있으면은, 그죠? 초기에는 벽돌만 있고 건축 재료만 있어야 되는데 저 멀리 초기를 보니까 저택이 있었다는 거죠. 응? 이게 완성된 은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 하면은 요렇게 애기들만 있을 것이라고 우주 저 멀리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분명히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막 이렇게 가스만 이렇게 흩날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빅뱅 초기를 관찰해 보니까 나이 많으신 한 80대 보시는 어르신이 떡 누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창조 6일째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이 아담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치고 이 한 몇 살 돼 보입니까? 뭐 몇 살 돼 보이든지 간에 창조 6일째 우리가 7일째 본다면은 뭐 1일 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딱 만드신 그때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완성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오래된 것이 보이지만은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가 안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요걸 자세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나선팔이 이렇게 있죠. 나선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벽돌이 아니라 뭡니까? 저택입니다. 저택. 완성된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완성된 채로 만들어졌다 하면은 잘 맞는데 처음부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뭐 지금 상태가 됐다 하면은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잘 안 맞는데 그 잘 안 맞는 것을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우주에는 은하도 있지만 퀘이사라는 게 있습니다. 퀘이사는 저 빅뱅 초기라고 추측되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천체인데 뭐 준성이라고도 하고 별 같은데 별은 아닌 것 같고 은하계 같지도 않고 하여튼 엄청난 그 전파원을 발생하는 그런 이상한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퀘이사라는 게 있는데 이 퀘이사가 오늘날 그 빅뱅 이론을 부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요 시점에서 빅뱅이 일어났고, 이 빅뱅 초기에 달려온 빛은 점점 멀리 가면서 내한테 왔기 때문에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죠? 뭐 힘을 많이 잃었다기보다도 하여튼 빨간색 파장으로 이렇게 빛의 파장이 늘어났어요. 이걸 이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적색 쪽으로 치우쳐졌다 해서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좀 중간에서 온 빛은 약간 붉은 빛을 띠고 가까이서 온 빛은 이렇게 쌩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적색편이라는 걸로 색깔이 적색에 가까워졌나 그렇지 않나를 가지고 얼마나 멀리서 온 빛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이 퀘이사하고 은하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에 것은 이게 마우스 이게 안 보입니까? 마우스가 안 보이는. 저는 이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해요. 여기 하여튼 위에 있는 거 은하입니다. 은하는 이제 완성된 집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 있고 뭐 크기도 크고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퀘이사입니다.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주 굉장히 멀리 있는 거고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존 빅뱅 이론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퀘이사라는 것은 뭡니까? 빅뱅 굉장히 초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하는 뭡니까? 한참 뒤에 있어야 되죠.
그죠? 한참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초기에, 하나는 후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뭡니까? 이렇게 연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이동합니다. 물질이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밑에 거는 100m 떨어져 있고 이거는 3m 떨어져 있다. 그런데 같이 붙어 있다.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하고 같냐 하면은 퀘이사는 아주 멀리 있다. 근데 은하는 매우 가까이 있다. 근데 둘이 같은 장소에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퀘이사는 빅뱅 극초기에 있던 물질이다. 천체다. 그런데 은하는 빅뱅 후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둘은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퀘이사는 나는 애기다. 그런데 은하는 나는 어른이다. 근데 나이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걸 알린 사람인데 만일 아프의 생각이 옳다면, 그죠? 아프의 관측이 옳다면,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적색 편의가 별들의 거리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면 이 말입니다. 그죠? 만일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현대 천문학의 근본을 완전히 뭡니까? 뒤집어 엎는 사실이 될 것이다. 관측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만약 아프의 관측이 정확한 것이라면 현대 천문학과 우주론의 기둥 하나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감히 제안했던 그 이후처럼 완전히 혼돈을 일으키고 현대 천문학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측이 옳다면 뭡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었죠. 그 옛날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현대 천문학의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아프의 관측이 정확하다면 뭡니까? 빅뱅 이론이 안 맞다는 거죠. 현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게 안 맞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진짜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그죠? 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적 자연주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챗 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해가지고 그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태양이라 치고 뭐 한 요 정도 떨어져 나오면 요게 한 목성쯤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요런 게 한 지구쯤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초창기 이제 불덩어리였다면, 벌써 2시입니까? 이거 너무,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구가 불덩어리 상태에 이렇게 서 점점 이제 식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은 지구가 불덩어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구를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들 뭐라 하면 신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신의 지문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로버트 젠틀이라는 사람인데 요거를 이제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암석 속에서 흔적을 남기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지구 내부에는 또는 암석 중에는 방사능 물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폭발하면서 뭐 흔적을 나타내는데 그걸 방사능 헤일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거는 충분히 비유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다고 했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주기를 보면 원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폴로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로늄 중에서도 뭐 230도 있고 218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폴로늄 218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질학적 자연주의가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물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동그라미가 오래 남아 있습니까? 금방 지워지죠. 그죠?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오른쪽이 끓는 물입니다. 오른쪽이 끓는 물이고 왼쪽은 뭡니까? 얼음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끓는 물이 있다면 시간이 진행하면서 얼음이 되겠죠. 얼음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뭐하고 같냐 하면은 끓는 지구, 이제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펄펄 끓는 지구가 있었고 그게 오늘날 같이 식은 이제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끓는 물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왜 안 지워집니까? 이 금방 이 동그라미가 지워집니다. 그죠? 근데 딱딱한 얼음이나 암석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어떻습니까? 동그라미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오랜 시간이 가도 동그라미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폴로늄 218이라는 게 반감기가 3분입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3분, 또 그 반으로 줄어드는데 3분, 또 그 반으로 줄어드는데 3분. 그래서 이걸 반감기가 3분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뭐 넉넉 잡아서 사흘이면은 지구 전체가 폴로늄 218이라 하더라도 다 없어집니다. 그죠? 반텀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 폴로늄 218의 동그라미가 만들어졌다면, 그죠? 이런 뜨거운 지구가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3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일만 하면 이거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 동그라미 3개 있는 폴로늄 218의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없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가 그 화강암이나 이런 그 운모 같은 걸 잘라서 보면은 이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흔적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 본 적 있죠? 요 안에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안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 차별 안 합니다. 국적 차별 안 합니다. 나이 차별 안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봐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요런 게 딱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요 평광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광현미경으로 요걸 보면은 볼 수도 있고, 이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돌, 화강암 있는 데면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뭡니까? 돌 속에 떡 심어 놓은 겁니다. 그죠? 핑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증거가 뭐 있냐 하면은 이제 지질학적 자연주의자들은 뭐 바위나 땅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게 지구가 식는데 한 7억 년, 8억 년 정도 걸렸고
뭐 38억 년 정도에 지구가 딱딱해져 가지고 점점 더 식어서 오늘날 같은 지구가 됐다. 그래서 뭐 성캄브리아기가 어떻고 고생대가 어떻고 해서 12개의 시대로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그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생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이게 밑에서 뚫고 올라온 게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측정해 보면 거꾸로입니다. 그죠? 자, 이거 만들고 요 까만 게 제일 끝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제일 오래됐습니다. 방사능 그 자기들이 쓰는 방법, 방사능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요거 좀 어려우니까 조금 요것도 비유로 자, 땅에 이렇게 파란 게 이제 지층이 쌓이고 두 번째 지층이 쌓이고 세 번째 지층이 쌓이고 네 번째 지층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밑에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위에 게 그다음 그 위에 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밑에 게 뭐야? 뻥 뚫고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 맞죠? 응?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만일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쌓여졌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A층과 B층이 다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까만 게 뚫고 나서 흘러내린 거죠. 그죠? 그런데 제일 나중에 나왔을 만한 이게 뭡니까? 연대 측정해 보면 14억 년, 26억 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3억 년, 뭐 7억 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 자기들이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들 방법 따라서 측정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가 안 맞죠. 이게 이제 암석 속에 그 망치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석회암, 그죠? 석회암은 연대 측정해 보면은 그 지질학적 자연주의자들은 얼마라고 하냐면 1억 5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망치는 적어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억 5천만 년보다는 오래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언제 생겨났습니까? 100만 년 전에. 그죠? 1억 5천만 년하고 100만 년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이 망치의 존재는 뭡니까? 공룡이 쓰던 망치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암석의 연대가 이렇게 1억 5천만 년. 이게 공룡 시대입니다. 그 인류 출현은 여 끝입니다. 그죠? 아, 이게 마우스가 오늘 안 나오네요. 잠깐만, 이건 나오나? 이것도 안 나오네. 아, 아쉽습니다. 하여튼, 인류의 출현은 저 위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파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래. 공룡이 망치질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성경은 이제 공룡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엽기를 보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옛날에는 하마를 보라 이래 돼 있는데 성경이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개혁 개정되면서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뭐 꼬리치는 꼬리가 뭐 백향목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물에 사는 수룡입니다. 수룡인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은 공룡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사는 시대에 공룡이 같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같이 살았죠. 그래서 상상도를 또 하나 그려봤습니다. 제가. 챗 GPT 좋습니다. 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베못을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렸고, 리보야단을 그리니까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상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낫지 싶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정 남미지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종유석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동굴이 30만 년에서 10만 년 전, 이 동굴이 한 30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 이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유석이나 뭐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조지 로저스 클럽 기념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만들어진 지 뭐 오래되긴 했지만은 100년은 안 됐습니다. 그죠? 100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가에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종류석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떡 떼다 가지고 연대 측정하라고 갖다 주면 몇 년 됐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뭐 한 30만 년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5년 만에도 만들어지고 10년 만에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뭐 10만 년, 30만 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산호인데 이제 다윈은 이 산호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수백만 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신발 위에 이 산호가 이렇게 자라났죠. 그리고 신발 보고 신발 메이커 보고 아 이거 뭐 4년 이상 안 됐다. 그죠? 이거 산호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자료는 내가 같이 넣으려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미국 서부 시대 시조새 사냥꾼들이 잡아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샌들 뒤축에 삼엽충이 밟힌 그런 화석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진화론에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다,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다 이런 걸 그대로 믿고 나는 인텔이다, 나는 고상한 척, 아는 척 하면은 낭패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 45억 년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시부터 켈빈, 다빈, 영립국악진흥협회, 홈스, 러드포드, 켈링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구의 나이가 얼마다 해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바뀌어 와서 더 이상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45억 년으로 합의 본 겁니다. 그죠? 누구나 분명하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합의 본 거죠. 137억 년도 합의 본 겁니다. 지금도 계속 변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180억 년이다, 뭐 120억 년이다, 뭐 하다가 요즘 137억 년으로 대충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자꾸 변합니다. 진화론이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의 나이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텔인 척하지 말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화학적 자연주의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밀레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불덩어리 지구에서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는데 그게 식어서 뭐 딱딱한 지구가 했는데 초기의 지구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번개가 치고 막 파도가 치고 그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생명체를 처음 유기물 그러니까 무기물은 땅에서 나온 거 이제 흙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최초의 유기물을 설명하는 실험으로 오파린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설을 미국에 있는 그 밀러라는 사람이 그걸 증명을 한 거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더라. 기체에서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그때 사용된 기체가 뭐냐?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비커에 넣고 막 번개치고 막 스파크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물에 넣고 가공하면서 결국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게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죠? 봐라, 무기물에서 유기물 되잖아. 이게 점점점 변해서 뭐 사람까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저는 사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보고 아, 이거 이제 틀렸다. 이래서 저는 화학과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증명 다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여러분들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 보시면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릅니까? 예, 다르죠. 모양은 똑같은데 이걸 뭡니까? 이렇게 포개면은 안 되죠. 이렇게 포개면은. 그죠? 분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오른손, 왼손 같이 분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거 같이 이렇게 생긴 건데 좀 이걸 이제 알고 들어가면 조금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걸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것을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자, 이런 걸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밀러가 실험할 당시에는 입체화, 스테레오케미스트라는 그런 학문 분야가 발전을 안 했어요. 몰랐습니다. 밀러가 몰랐어요. 그죠? 자, 그래서 L형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L형만 순수하게 있는 것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D형만 순수하게 있는 것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L형은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은 그래서 단백질 우리 먹는 고기입니다. 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제 기초 분자는 뭐 L형으로만 돼 있고, DNA는 또 D형으로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따로따로는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합쳐진 거, L형하고 D형하고,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 같이 있는 이런 분자들을 라세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밀러가 합성해낸 것들이 L형이겠습니까? D형이겠습니까? 라세미 화합물이겠습니까? 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번개로 찢고 뽑고 막 뗐다 붙였다 하는데 순수하게 이렇게 정렬된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라세미 화합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는 이 물질을 밀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밀러가 합성해낸 것은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건 뭐 도저히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아직까지도 진화론의 증거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이 섞여 있는 것들은 독극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제 어떤 물질을 개발해서 입덧 완화제라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입덧 완화제라고 해서 그걸 팔았는데 그 물질이 뭐냐 하면 라세미 화합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섞여 있는 거였습니다. 이걸 임산부들이 먹고 입덧은 줄었는데 나중에 아기를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의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세미 화합물이 100% 독극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독극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 L형, D형 물질하고 라세미 화합물은 다른 겁니다. 그죠? 뭐 이런
약사공론이라는 그 뭐 이런 데 들어가보면 뭐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공인된 사실이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시 수프 이론은 실현 불가능한 거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뭐 조선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이거. 그죠? 원시 수프라는 게 오파린이 가설을 내고 밀러가 그 실험에서 증명한 겁니다. 그건 뭐야? 이 생명 기원 가설이 뭐 뒤집혔다. 그죠? 조선일보에서 날 정도면은 모든 사람이 알려진 거죠. 자, 그래서 타임지에도 실렸는데 초기에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이 네 가지가 전기 방전했다고 했는데 암모니아가 지구상에 덮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지층 같은 거 조사하면 나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기문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 표시된 거 보면은 밀러가 만든 방식의 아미노산은 뭡니까? 생명체와 뭐 관계 없다. 그죠? 그 모든 학자들이 인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죠? 아미노산만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완전한 번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과서, 생물이나 지구학 교과서에 밀러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생물학적, 이 마우스 폰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생물학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980년,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1980년에 160명의 세계 정상급 진화론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뭐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그죠? 뭐 이렇게 대담을 이제 종합 정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게 사이언스지 이런 데에 실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타 없어져가는 진화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진화가, 작은 진화가 쌓여서 대진화를 이루는 그런 명제가 부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소진화가 뭐고 대진화가 뭔지 일단 한번 보면은 소진화라는 것은 작은 진화라는 뜻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말티즈가 뭐 셰퍼드가 된다든지, 셰퍼드가 불독이 된다든지, 뭐 불독이 또 뭡니까? 또 뭐 생각나는 개가 없네. 하여튼 개가 되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 됩니다. 그거는. 그죠? 그런데 개가 뭡니까? 독수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내에서, 그죠? 작은 그 그룹 내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개 종류만 해도 막 굉장히 많이 수만 종 되죠. 되는데 그게 다 노화 방조에 타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개라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개가 독수리가 된다든지 독수리가 뭐 기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노화 방조만 생각해도 개 2만 종이 다 탈 수는 없죠. 그죠? 뭐, 대표되는 그 개가 탔을 건데, 현대 그 생물학 분류를 보면 종속, 과속, 가문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대표하는 어떤 그룹에서 방주에 탔을 겁니다. 그죠? 방주에 탔을 것인데, 그게 소진화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종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뭡니까? 강조해야 됩니다. 모든 생물을 뭐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뭔 진화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진화했다고 하지 않고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나뭇가지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뭡니까? 종의 변화입니다. 그죠? 종의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나 원숭이나 새나 뭐 공룡이나 양서류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은 종내에서 이렇게 번져 나가죠. 번져 나가다가 노아홍수,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노아홍수입니다. 노아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종하고 그 중에 대표되는 게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아서 다시 이렇게 번져가지고 여러 여러 형태의 아종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에서 개가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하여 한 종에서 더 진보된 다른 종으로 변화한다는 뭐 대진화, 이것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160명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노!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누가? 진화론자들이 160명이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진화론은 끝난 이론입니다. 우리만 몰랐지. 자, 이제 진화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속이는지 보면은, 여기 이제 도마뱀이 있고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사람이 있으면은, 처음에 자기들 말에 따르면은, 여기에 도마뱀하고 사람하고 같은 데서 나왔겠죠. 내려가면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죠? 도마뱀하고 사람하고는 같은 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화가 됐죠. 분화가 됐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또는 새끼가 태어날 때 이런 진화의 과정을 다시 겪는다는 거죠. 그죠? 다시 겪는다는 것인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회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배아라고 하죠. 뱃속에 처음 이제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다 비슷하다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발생할 때, 뱃속에서 발생할 때는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나중에 사람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게 다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이거? 저는 배웠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반복 발생설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의 대학원생이 실제로 이런지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조사를 쫙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써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요 윗줄이 회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던 회켈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사진이죠. 다 비슷하죠. 뭐 물고기나 뭐 도룡뇽이나 뭐 닭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래쪽 사진입니다. 다 다르죠? 회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이거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진화론자들은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차피 진리가 아니니까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임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고, 개가 독수리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지층 같은 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층 속에서 이제 화석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화석이 많이 있는데, 화석을 보면은 동일 과정설을 통해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물고기, 조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진화돼 가지고 양서류, 뭐 깨구리, 도마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육지를 달리는 거, 사람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통틀어서 화석이 발견되는 순서, 밑에는 이제 조개, 어패류, 그 다음에 물고기,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진화의 순서가 아니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죠? 바다 밑에도 그렇고 육지에도 그렇고 엄청난 저탕류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흙탕물이 막 밀려옵니다. 밀려와가지고 매몰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개나 이런 것도 도망 못 가죠. 도망 못 가니까 그 제일 밑에 깔립니다. 그냥 제일 밑에 깔리고, 물고기는 도망가다가 깔리고, 그 다음에 물가에 있는 것들은 뭐 조금 이렇게 더 밑에서 도망가다가 깔리고, 이러면서 뭡니까? 이게 노아 대격변 시대에 저탕류에서 매몰된 순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 아크트릭스라는 메이커 압니까? 자, 이런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죠? 아크트릭스라는 메이커인데, 요게 이제 시조새 화석을 로고로 삼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 시조새 요게 모양을 보면은 목이 이렇게 꺾여 있죠. 그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세계 곳곳에서 공룡 화석들이 보면은 목이 이렇게 대체로 꺾여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목이 꺾여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 얘들이 목이 꺾여 있을까요? 물에 빠져서 이렇게 숨 쉬려고 하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숨 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목을 쭉 내고, 그러다가 지능이 덮쳐가지고 그대로 매몰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대로 하면 아주 설명이 쉬워요. 그죠? 저 멀리 우주에, 먼 우주에 부터 은하계가 그대로 발견되는 거 성경대로 하면 아주 쉽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헤일로 폴로늄 218의 흔적이 보이는 거, 지구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딱딱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성된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쉬운데 참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물고기가 점점 발이 생겨가지고 뭐 도마뱀이나 양서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3억 6천 년 전에 뭐 실러캔스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이 나오려고 쭈뼛쭈뼛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요런 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그 화석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고기 보통 비늘보다 좀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게 잡혀요. 잡히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죠. 뭐 화석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3억 6천만 년 동안 진화 안 되고 뭐 했습니까? 그죠?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3억 6천. 나이가 3억. 예,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 쥐덫이 있는데, 본래 이제 다른 영상 제가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영상 길이는 짧은데. 하여튼 요 쥐덫이 있는데, 쥐덫의 명칭이, 여기 누름막대가 있고, 여기 해머가 있고, 여기 스프링이 있고, 나무 틀이 있고, 여기 먹이판이 있는데, 쥐를 잡기 위해서 이 한 가지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원 불가능성, 복잡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여기 해머 없으면 쥐덫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해머 없이 때리면 뭐합니까? 쥐가 안 잡히는데. 누름막대 없으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나무 틀 없어도 안 되고, 스프링 없어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무쓸모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환원 불가능성 복잡성인데, 결론을 말하면 뭡니까? 우리 생물이 또는 파리가 또는 뭐 하루살이가 또는 뭐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환원 불가능성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처음부터 뭐가 빠지면은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작동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쥐덫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요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박테리아가 이 편모, 그죠? 요걸 가지고 잘 돌아다닙니다. 그죠? 막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엄청난 복잡성을 가집니다. 그죠? 여기에 하나하나 분자 차원에서 그린 겁니다. 그죠? 분자 차원에서 그린 건데, 요런 작은 박테리아도 환원 불가능성 복잡성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가 돼서 이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쥐덫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나무판이 만들어졌다가 점점 망치가 만들어지고 점점 스프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요. 그거는 뭡니까? 누가 처음부터 나무판 위에다가 망치도 만들고 스프링도 만들고 먹이판도 만들고 딱 그렇게 해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죠? 그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시계는 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야죠. 그럼 안 그러면 이게 시계가 작동합니까? 이 시계가 순차적으로 점점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작은 것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지요. 이것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온전하게 만들어졌고 짧은 시간에, 그죠? 짧은 시간에 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신본주의고, 이것은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자연주의 동맹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이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뜨거운 태양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과 이렇게 이런 순수로 진화했다는 사람들과 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고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분자적 차원에서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조립되고 저절로 만들어지고 자연 선택이 되어서 오늘날에 뭐 박테리아 되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물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초기의 우주를 관측해도 초기부터 은하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택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완성된 은하계가 여기, 완성된 별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멀리 있는 것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뭐야? 같이 있다. 모순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그죠? 자, 이 불덩어리 지구에서 점점 식어서 됐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분명히 바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돌멩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진화했다고 말하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모순이 안 생기지만 뭐 이렇게 수억 년 걸쳐서 진화했다고 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연주의 동맹을 전체적으로 열거하면은 빅뱅이 생겼다든지 뭐 뜨거운 지구에서 식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도입니다. 그죠? 지어낸 것이고 상상도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주장이죠. 주장이고 변론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은하계가 존재하고 별이 존재하고 분명히 지구가 처음부터 빠른 시간에 딱딱하게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고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 뭐 이런 증거를 실루캔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발견되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실제 관측된 증거고 사실이죠.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하고 잘 맞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인간이 지어낸 상상한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실을 믿어야죠. 우리가 조금 뭐 비난받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 후에 이 말 무서운 심판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여 조롱하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거는 뭐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그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그러니까 지금 보호되고 있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 속에서 성경이 사실대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